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직도 따끈따끈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제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들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해결한 방법이 옳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거 사연 소개되면 시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함께 볼 생각이거든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봉양을 바라느냐. 그때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았던 분의 말은 이랬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다고요. 없는 살림에 열심히 키우긴 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더 해줬는지는 모르겠고 그저 내 형편상 최선을 다했으니 나는 봉양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일수록 가난했던 사람들일수록 나중에 자식들이 잘 되든 못 되었든 봉양받기를 바란다고. 그들의 인생에서 자식 낳아 키워놓은 것이 제일 잘한 일이니까 말이죠. 이 댓글을 보면서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남편 그리고 시누이를 열심히 키워오신 분입니다. 흔하다 말하면 안 되지만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가 계시질 않아요. 처음엔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부재 중이었는지 그리고 시아버지의 존재를 그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했는지요. 결혼 전까지 저는 그냥 남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좀 충격이 있긴 했지만 사기 결혼이다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사실 저희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었거든요. 할머니 세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겠지만 저희 시어머니 세대에도 이런 일이 있다니 좀 생소하긴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 정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시아버지님이 결혼을 하신 경우였었고 결혼을 한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만나셨고 그 두 분 사이에 시누이와 남편을 낳으셨고 암튼 스토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집안의 어마어마한 반대와 시아버지의 본처 되시는 분의 압박으로 인해 남편과 시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아오셨던 거였고요. 남편과 시누이는 시아버지 얼굴이 그래도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난다곤 했어요. 그런데 기억만 있을 뿐 시아버지와의 추억은 하나도 없더군요. 한마디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버린 분이셨고 남편과 시누이도 동시에 버림을 받은 자식이 된 거였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시어머니 세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태생이 어찌 되었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 어떤 러브 스토리가 있든 간에 결론적으로 시어머니는 본처 자리를 넘겨받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암튼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자식 둘 데리고 정말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으셨을 것이고 하다못해 시어머니 가족들 또한 비난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시어머니 마음고생 하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누이, 이 세 명의 결속력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선두에 서서 말이죠. 어려움을 극복한 가족들이니 그럴만하다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데 이 결속력의 정도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다는 게 큰 문제가 되었던 거지요. 시어머니는 엄마라는 이유로 자신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식들을 건사했다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하시는 그 소리 제가 외울 정도입니다. 저만 보면 그러시거든요. 당신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며 자식들에게 희생하며 사셨는지에 대해서요. 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 미리 이야기 안 한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자기 자식들 있는 거 아니까 뭐라도 주긴 하겠지. 가끔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나중에 너도 얼굴 한번 볼 일 있긴 할 거다. 좀 놀랐었지?
뭐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결혼하는데 걸림돌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지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결혼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고맙구나. 요즘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간단 명료하네. 암튼 나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얼마나 대단하니? 결혼도 안 하고 여자 혼자 힘으로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아들 훌륭하게 잘 키워 놓았잖니? 내 자식들이 나의 전부야. 내 인생이고 나의 역사지. 시어머니가 저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었는데 저 말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할 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와 남편은 수입을 합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 대략 알고만 있었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합치는 사람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많았기에 우선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가게 운영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남편이 바랐었고요. 그래서 대충 내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내역들이 있구나. 그래서 남편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자라고 좋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크게 빛낼 정도로 대범한 사람 아니었기에 자잘한 뭔가가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 그리고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마치 상납을 하듯 아주 큰 돈을 바치고 있었더라고요. 그 돈은 시누이와 남편 둘 다 취직을 하면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정도 액수는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물가가 오를 때마다 용돈의 액수를 올리곤 했다 합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바치는 그 용돈의 액수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아, 저는 그거 듣고서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제 부모님께 엄청 죄송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식들이 있구나. 정말 있는 거였구나.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이런 자식들이 그것도 제 남편 시누이였다는 게 너무 놀라웠었거든요. 남편 150, 시누이 150, 총 매달 시어머니에게 두 자식들이 보내드리는 돈의 액수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 나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공과비, 보험료, 자잘한 렌탈비, 핸드폰 비용, TV 비용 등등 이것도 다 나누어서 남편의 카드와 시누이의 카드로 배분이 되어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자식이 되어서 어느 정도 부모님 부양해야 하는 것 인정합니다. 낳아주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려야 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 부양의 의미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결혼한 남편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시누이에게 이건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500 정도인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만일 남편이 끙끙대고 있는 모습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었다면 분명 저희 집 가게에도 문제 생겼을 겁니다. 그동안 어머니 돈을 좀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니만 저렇게 시어머니에게 착복당하고 있었으니 솔직히 착복 아닙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시누이는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자식들 착하게 바르게 잘 키웠다는 말 정말이긴 했습니다. 이 자식들은 자기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내어주고 있었고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오직 시어머니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코로나 끝났으니 이제 여행을 가야겠다는 둥 요즘 선전하고 있는 뭐를 가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니 어디서부터 잘못이 된 건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재정 상태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한 건 시누이의 재정 상태였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카드까지 준 상태였고 자기는 카드 빚까지 내면서 시어머니 돈을 감당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걸까요? 저는 본래 이 집안 식구 아니니 그냥 넘겼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냥 두면 시어머니의 씀씀이는 더 커질 것이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 남편 시누이의 호주머니는 점점 얇아질 것이고 그럼 결국엔 저한테까지 피해가 올 것이 뻔했기에 저는 수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놈의 물가가 올랐다고 이번부터 용돈을 올려달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헌신하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였으면서
뒤에선 자식들 호주머니 탈탈 털어가는 시어머니.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욕하고 싶진 않지만 이건 좀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 시누이. 이 모질이들. 이 모질이들한테 맡겨두었다가는 시어머니에게 질질 끌려가기만 하지 절대로 해결 방안 마련할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순에 빠진 사람들이었고 시어머니에게 단 한 번 대거리 안 해본 사람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와 1대1로 다 까놓고 해결을 보자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눈물로 제 앞에서 하소연하면 저도 좀 흔들릴 것 같고 그래서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말입니다.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먼저 있었으니 남편과 시누이의 입장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그렇다 쳐도 남편이 만일 계속 시어머니 안쓰러워 착폭을 당하겠다 하면 저는 이거 감당이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식 돈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번 돈 아니니 남의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의 돈 쓰기 너무 편하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따박따박 꽂히니 그 돈에 얼마나 많은 땀이 서려 있는지 받아쓰기만 하는 사람 입장에선 알리만무하죠. 만일 지금의 형태 유지한다 한다면 저는 남편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살 수 없을 것 같다 했습니다. 대거리 하길 하나, 싫은 소리 옳은 소리 한번 하길 하나, 착하기만 한 남편이니 평생 시어머니한테 끌려 다닐 것 같다고. 그럼 옆에 있는 나는 무슨 죄냐. 차라리 이런 상황이었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에 빠진 남편 그러더군요. 내가 피해준 건 아직은 없잖아. 나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참이었어. 정말이야. 자기한테 들키기 전에 좀 해결을 보려고 했다고. 누나하고도 이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었고. 맞아, 옳게. 우리도 정말 이야기 많이 했었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살아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따 이야기하자. 이런 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던 것뿐이야. 우리도 이런 상황 비정상적이라는 걸 잘 알아. 그런데 우리 엄마 너무 안쓰럽게 살았잖아. 아휴. 정말 미안하지만 완전 지금 답 없는 거 알죠? 불쌍하죠. 가련하죠. 그런데 당신이나 형님은요?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자식들이 다 있지? 이 모든 걸 어머니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돈을 요구하신 거라면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눈속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답 없죠? 완전 노답인 거죠. 불쌍하다, 안쓰럽다. 아니, 누가 모른답니까? 그런 불쌍한 부모면 자식들을 빚다 져가면서 부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자기들 인생 하나 없이? 게다가 남편은 결혼까지 했으면서 시어머니는 이런 마음을 이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착한 자식들의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이건 아주 못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걔도 시간만 흐르면 남편은 이혼 당하는 것이고 시누이는 빚더미에 오르는 것이고 이혼한 남편 또한 차일피일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거 미루다가 결국 그 또한 빚더미에 올라 당신들 인생 망치는 거라고요. 그 꼴 보여주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지금 술을 써서 시어머니 씀씀이 고치고 오랫동안 자식 노릇을 하겠느냐? 결정하라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누이는 제 뜻을 따르기로 했고 저는 비장하게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집 아주 블링블링합니다. 신혼집인 저희 집보다 더요. 저게 다 남편과 시누이의 돈이라 생각하니 어찌나 꼴사납던지. 암튼 그래도 시어머니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것이니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앉혀놓고 급히 의논 드릴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자면 시어머니 붙잡고 막 울었습니다. 이걸 어쩌냐고요. 어제 저녁에 남편과 시누이한테 들었는데 둘 다 실직을 당하게 되었다고. 실직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그동안 시어머니 부양한 것에 대해 들었다고. 그런 자식들 없다고. 아니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바로 시어머니였다고 그리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가 돈 안 주면 길거리에 나 앉을 텐데 이걸 어찌하냐고. 그렇게 둘 다 울더라. 그 모습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라고 말을 했지요. 면목 없어서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지 않냐고.
자고로 부모란 다 내어주고 내어줄 것이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내어주는 분들이 바로 부모들 마음이라고. 어머니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가 당신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도와주실 것이라고, 안아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우리 그이랑 형님 도와주실 거죠? 어제 막 우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느낀 건 이 집안의 결속력이었어요. 남편은 형님과 어머니 걱정, 형님은 남편과 어머니 걱정. 제가 낄 틈이 없네요. 어머니가 우리 남편이랑 형님을 안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깟 돈 안 보낸다고 뭐 엄마 죽냐고. 엄마도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솔직히 어머니 젊으신 연세인데 어디 일하실 곳 없겠어요? 어머니 남편이랑 형님 키우느라 안 해본 일 없으시다면서요. 저도 물심양면 도울 테니 어머니도 그이랑 형님 일어설 수 있게 좀 힘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어머니, 모아놓은 돈은 좀 없으세요? 아니, 뭐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마는.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어딨어. 다 썼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이 나이에? 어머, 어머니 지금 엄청 젊으신 나이에요. 그리고 왜 힘이 안 되겠어요? 어머니가 더 이상 돈 붙이지 말아라.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아셨어요? 형님은 글쎄 카드 빚까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시면 기함하실 일인데 저 정말 너무 놀랬잖아요. 아니 부모 부양하느라 어느 자식이 빚까지 지면서 그리 하나요? 그걸 알고 받은 부모라면 부모도 아니죠. 안 그래요? 어머니 당연히 모르셨겠지만 암튼 지금 사정이 그러니 어머니가 돈을 좀 버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물건들을 좀 파세요. 어머니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우리 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꼭 어머니가 전화하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아리송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걱정 반, 그리고 당신이 일을 하셔야 한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반, 이런 느낌이었죠. 다른 분들처럼 막 큰 소리 내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읍소를 하는 식을 택했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좀 돌려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느끼시도록 말이죠. 남편과 시누이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남편과 시누이가 실직을 한 줄 압니다.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요. 만일 시어머니가 정말 못된 분이라면 회사에 전화해 보시겠죠. 이분도 참 순진한 분이었던 거지요. 자식들한테 요구했을 때 들어주니까 요구를 하셨던 것이었고 자식들도 자기 엄마가 욕을 하니까 들어줬을 뿐이고 다들 선한 사람들이기는 한데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부양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지. 빚을 져가며 부모를 부양하다니. 그 누구의 탓도 아니겠죠. 다만 서로를 너무 배려하다 보니 이런 사달이 일어난 건데 너무 어렵게만 자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시어머니 모습만을 봐서 그런 걸까요? 이해는 되지만 정도가 좀 심하다 생각이 듭니다. 시어머니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수입 합쳤고요. 남편은 제게 용돈을 받아가며 생활하고 있고 시누이에게는 얼른 카드빚 갚고 결혼 자금 모으라고 했네요. 언제까지 시어머니 뒷수발에 날 참이냐고. 며느린 제가 시어머니 나중에 책임질 요량이니 그만 좀 착한 아들, 딸 하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망친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신들이 너무 착한 자식이면 며느린 나나 나중에 들어올 사위가 피해를 보는 거라고. 시어머니에겐 읍소했지만 이들에게는 큰 소리 좀 쳤네요. 아유, 착한 것도 죄입니다. 어쩜 이런 자식들이 다 있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